보시는 영상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자신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놓치지 말고 쭉 이어서 보시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게 뭘까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제일 많이 바라는 게 과연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브랜드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더 많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건 좋은 것이라면 당연히 더 바라게 돼 있고요. 특히나 브랜드니 관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분명히 지금 건강하다고 해도 훨씬 더 건강하길 바랄 테고, 그리고 지금 건강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더 건강하길 바랄 거고요. 돈이 없다면 돈을 바랄 테고, 돈이 많아도 더 많은 돈을 바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세미나에서 브랜든이 말하는 뭘 더 많이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걸 더 많이 필요로 하느냐?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건강입니다. 활력이에요. 내가 에너지가 넘치고 사람들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고 그렇게 힘이 넘쳐야지만,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에너지를 전달해 드리는 것처럼 에너지를 왕창 전달해 줄 수 있어야지만 우리 삶이 즐겁고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 다음은 연계입니다. 얼마나 내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으냐라는 것이에요. 사실 뭐 이게 브랜든이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제 공부를 하면서 많이 참조를 했던 것이 어떻게 해야 사람이 행복해지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 엔지니어로서, 제가 원래 엔지니어다 보니까 엔지니어로서 그런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진화 과정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해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나 그런 특성들이 어떤 진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걸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결국 사람이 행복한 건 번식과 생존인데요. 누군가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 곧 생존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나갔다 와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먹이를 혼자 구할 수 없으니까, 음식을 구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구한 걸 나눠 먹기도 해야 되고, 내가 잡으면 나눠 먹기도 당연히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연계되려는 강력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연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의미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복은 생존과 번식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체 거기서 삶이 왜 의미를 찾느냐란 말을 하잖아요. 자,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생존의 욕구가 다 해결되면,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이제 나에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사람은 자연히 다음 단계에 내가 무엇을 바랄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얻게 되는 게 내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잘 보면 그 어린 친구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제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근데 하고 싶은 게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배고픈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도 연결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서, 즉 세상과 자기가 연결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을 찾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삶의 스테이지마다 다 그때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34살, 35살이 돼서야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더 의미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었고요. 여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기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 삶의 스테이지마다 그런 고민이 들어올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어떤 사건이 그 삶에서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다 그런 때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건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내가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 있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해도 그냥 지금의 삶을 충분히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찾게 되는 때가 결국은 오고요. 이제 그런 게 찾게 되면 그때 가서 또 하나하나 그것에 대한 해결책들을 마련해 가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활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활력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너무 똑같이 쳇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삶을 살면, 이렇게 하루 일어나서 회사 갔다 퇴근하고 잠자고 이것만 계속 반복되면 활력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가져오라는 거죠. 실제로 이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취미 생활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얼마나 깊이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활력의 수준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활력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삶에서의 활력은 방금 말씀드린 취미에서 찾아지지만 내 삶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방향성에 대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것, 더 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비단 내 몸이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전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모든 것, 건강, 육체, 마음, 감정 모든 것이 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걸 믿는 데서 삶의 활력을 얻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한 가지 액티비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로 제가 하는 걸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이것 말고 또 하나 이어가려고 하는 주제가 코치의 조언이거든요. 코치의 조언은 어떤 게 있어야 조언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런 분야의 조언을 받고 싶은 게 있으시다라면 그런 조언을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답은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